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윤상원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본격 독서 대행 방송으로 매주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도 남국민 백희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오늘 녹음이 2021년입니다. 드디어 지난번 녹음 때도 얘기를 나눴지만 2020년은 좀 뭔가 없어졌으면 그냥 한 해를 무르고 싶은 마음인데 작년을 마무리하는 것 말고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올해 신년 계획 같은 거 두 분 다 있으신가요? 올해는 뭔가 새로 시작한 기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맞아요.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저희 뭐가 있지? 신년 계획. 전 일본어 일본어 배우기. 구몬학습 시작하셨죠? 구몬학습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일본어를 가셨어요? 중국어는 제가 이미 했으니까. 일본어를 좀 알아듣긴 해요. 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일본어까지? 저 애니랑 일도 오타쿠였어가지고 알아듣긴 하는데 쓰거나 읽지를 못해가지고 그거를 미뤄뒀다가 이제 시작해봤습니다. 그럼 수월하겠다 엄청. 주로 근데 일본어 잘하는 분들이 그런 구몬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 뭐부터 왜 막 히라가나 이런 거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왜 오랜만에 그 학습지를 푸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막 그런 열망이 들어요. 언어를 도전하는 거 재밌겠네요. 남국민 기자는요? 저는 저희 뭐 직독잡설 같이 한 팀이지만 올해는 좀 더 이제 방송이 자리 잡으면 좋겠고. 뭐 무슨 꿈꾸면서도 직독잡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론칭을 했으니까 작년에는 뭐 워밍업을 했으면 올해는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 아 그럼.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고 제 지금이 아마 구독자 중에 제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좀 몇 계실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한 2-30분 계시거든요.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저희의 구독자를 생각하면. 5분의 1. 그니까. 그래서 이제 좀 페이스북도 자리 많이 했는데 직독잡설도 하고 있고 기사도 쓰고 있으니까 올해는 한번 이제 유튜브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아 유튜브를 한다고요? 와. 그럼 비디오 채널까지 하면 딱 되는 거 아닌가요? 빡세다. 아니 뭐 근데 저희 뭐 직독잡설도 뭐 엄청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긴 저도 유튜브 하고 싶어요. 그래 저 다들 블로그. 브이로그. 브이로그. 블로그가 아니야. 블로그 말고. 완전 다른 브이로그. 거죠? 브이로그. 브이로그. 근데 요즘은 브이로그 하기 어려운 아닌가? 또 근데 소소하게 다 그래서 잘하더라. 지금 못 하고 끝나면 하려고요. 근데 전 브이로그 안 보고 있었는데 요즘에 유튜브에서 브이로그 집에 애들 있으니까 오히려 브이로그를 더 보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홈카페 이런 거 되게 유행이고 맞아. 요즘에 인테리어 이런 거 유행이라고. 정말 누가 봐도 연출이지만 연출이 아닌 듯하게 이렇게 코지한 분위기로 이렇게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아 보여. 그거 엄청 많더라고. 근데 저는 약간 오늘 책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소비 브이로그를 해보려고. 명품 소개 이런 거. 뭐 명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소비 돈 쓰러 다니는 거? 돈 쓰러 다니는 근데 브이로그. 그쪽도 요즘 골목 상권들이 힘든 너무 게 많죠. 재벌가 막 자제분들이 요즘 그런 거 하세요. 그 좀 약간 골목 상권 침해 같아. 맞아. 하면지 씨 이런 분들. 그래 하면지 씨. 요즘 제 여자친구분이 그분 유튜브 보신대요? 유튜브 엄청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재미는 있더라. 그분이 원래 방송하는 분이잖아요. 방송 맞아요. 도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뮤지컬 약간 여기까지 이렇게 고래가 들어와도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 약간 출연자가 오뚜기 회장님이야. 막. 그러니까 제가 하려면은 진짜 돈이 많아가지고 막 일주일에 하나씩 에르메스를 막 사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치. 그런 거 하려면 쉽지 않죠. 그래도 그 밑에 티어로. 그래요. 밑에 티어요? 밑에 티어도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재벌가가 하는 브이로그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까 싶었는데 또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또 그게. 근데 재밌죠. 재벌가들은 어떻게 사나. 맞아. 거기 아니면 요즘 그냥 유튜브 세상이니까 볼 수 있지. 그쵸. 근데 윤상원 기자 신년 계획은 뭐예요? 저요? 저는 올해도 회사에서 잘 살아남는 게 목표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소시민적이야. 너무 재미가 살아남긴 없어. 하겠죠. 죽게 하겠어. 다니면서. 글쎄요. 아니면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윤 기자는. 옹비하기 위해서. 더 큰 꿈이 뭔데요? 모르죠. 뭐 국장을 꿈꾸는 거나. 국장이요? 그 오래 결심으로 하기엔 너무 그렇다. 무슨 꼬마 중앙일보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책은 남국민 기자의 추천을 받아서 백희연 기자가 준비를 했죠? 네, 남국민 기자가 제 분야라면서 소비 분야라면서 추천해준 책인데요. 네. 제목은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고 부제는
보는 순간 사고 싶게 만드는 9가지 법칙입니다. 너무 백희영 기자스럽네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네. 저희가 뭐 사전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백희영 기자의 제가 막 전공이라면서 전공을 살리자고 제안한 건데 돈 쓰는 걸 진짜 좋아하고 소비하는 걸 좋아합니다. 세상에 돈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겠지만 뭐 다 아니 약간 그러잖아요. 윤상원 기자는 별로 돈을 안 써요. 아 그렇죠. 돈 쓰는 저는 거 별로 안 즐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그런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이패드를 진짜 얼마 전에 샀는데 아이패드를 사기 위해서 한 4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고민을 한 게 그 정도 아니라 고민하면 개발도 하겠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자꾸 아이패드 살까 말까를 하도 얘기를 해서 친구들이 이제 그 거의 아이패드 구입 기념 파티를 해줬을 정도. 그거는 진짜 사는 걸 절레절레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는 걸 고민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비교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지. 저는 근데 제 철학은 있어요. 사는 거를 고민하지 마라. 고민은 사는 속도를 늦출 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살아. 그래서 소비의 양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 책이 그래서 가볍고 후루룩 넘기긴 했는데 네. 제가 또 소비나 약간 머천다이징 이쪽이 좀 제 분야잖아요. 네. 제가 막 맨날 뭐 돌아다니고 이랬으니까. 근데 엄청 새롭거나 막 엄청 흥미롭다 막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국민 기자가 이 책을 어떻게 봤는지 일단 왜 추천해줬는지가 전 궁금했어요. 저는 이거를 예전에 이 책을 먼저 본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 이 책에 나오겠지만 그 5대 25대 70 법칙이라는 게 딱 맞아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후크 자체가 뭔가 이렇게 낚아 올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딱 보고 재밌어서 봤어요.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 이게 어떤 브랜드를 해놓을 때 뭐 이렇게 색 배색을 5대 25대 70대 비율로 하면은 확 꽂히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스타벅스 이마트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 그러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했구나. 평소에 그러니까 뭔가 좋아 보이는 것들이 비밀이라는 제목도 딱 적절한 게 우리가 어떤 음식 먹을 때 맛있다 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그거 왜 맛있는지 알고 나면 그걸 요리해 보고 싶고 더 재밌어지잖아요. 그리고 살면서 이렇게 매장 가가지고 이건 이렇게 했네 하는 게 좀 더 보이니까.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잘 알게 되면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달라고. 더 재미있게 소비를 해라. 그쵸. 그쵸. 우리가 거기다가 해놓은 이 장치들 그 얼마나 디자이너들이 머리를 썼겠습니까? 그런 것들 알고 하면 재밌더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스타벅스 가면 여기는 색을 이렇게 한 거네. 알고 하는 거죠 이제. 아니 근데 그게 맞는 게 제 별명이 TMC잖아요. Too Much Consumer라고. 네, 그렇죠. 저희들이 동기들이 붙여놨죠. 지어주는 그렇죠. 돈을 건데 너무 써. 저한테 TMC 같은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좀 되는 게 네. 이게 적을 알고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승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수를 써서 내 지갑을 열게 하고 있는지를 알면 좀 덜 쓴다는 거죠. 설계를 딱 파악하는 거죠. 이거 그쵸. 작전이구만 이렇게 하면서. 이거 지금 나를 유혹하기 위한 작전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게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긴 하고요. 또 물건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죠. 물론 특히 물건을 팔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와 되게 비슷했던 그 주제로 그 알쓸신잡에 나와서 뭐 그 전까지도 되게 유명하시긴 했는데 정재승 박사. 뇌과학 하시는 분. 네, 그분이 가장 유명한 저서가 그거잖아요. 과학 콘서트. 우리 학교 다니면서 한 그쵸. 번쯤 예, 필독서로 읽어본 책인데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읽어봤어요. 네, 거기도 이제 백화점이 이렇게 맞아요. 매대에 물건을 배열해 놓은 이유가 그게 원래 다 행동 심리학이랑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걸 읽고 좋았던 게 PPT의 활용을 많이 했어요. 대학생 때였으니까 그 아까 계속 말한 그 5대 25대 70 그것도 PPT에 적용을 해놓고 났더니 색깔을 그러니까 PPT를 만드는 거 어렵잖아요. 기초를 모를 때는. 어렵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때부터는 제가 딱 그 색을 3가지만 정하고 PPT에 3가지 색만 썼더니 있어 보이는 거예요, 엄청. 너무 웃기다.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아는 게 활용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파는 게 이분은 백화점 뭐 운영하시는 분이던데. 운영은 아니고 직원이시죠. MD죠, MD. 그죠, MD죠. 백화점 MD. 운영을 하려면 재벌이어야 되고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직장인들이 다 뭔가를 파는 분들이 그쵸, 많잖아요. 그쵸. 영업을 해도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뭐 기획안을 파는 것도 파는 거고 하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는 또 제가 생각을 못해요. 어떤 PT를 하는 것도 뭐를 파는 거니까. 그쵸. 그런데 좀 쓸만한 내용이 있긴 하네요. 제가 그 대학생 때 막 창업 이런 PPT 많이 하고 다녔는데 거기도 여기 있는 거 많이 썼어요. 뭐 이렇게 약간 뭐 어떻게 보이게 하는 뭐 어떤 색깔 놓기 이렇게 맞아. 마케팅하라 활용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각 디자인 쪽 친구들이 나중에 좀 취업을 좀 잘하면 광고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나와서
했던 말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인데 네. 그 백화점 매대 그거 법칙 알아요? 뭐 대충 들으면 알 것 같은 뭐 예를 들어서 1층에는 뭐 화장품을 놓는 이유가 사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딱 원하는 위치에 가서 그것만 사서 오기 때문에 이제 뭐 한 3층 4층에 남성 코너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여성들은 맞아. 뭐 이렇게 맞아요. 그죠? 그게 매출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거를 사려면은 1, 2층을 다 지나가야 되니까 올린다는 거죠. 매출을. 그렇죠. 그런 게 다 과학에 기반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책이 실제로 이제 물건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은 사업을 좀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네. 한번 읽고 넘어갈 만한 게 좋은 게 아까 남궁민 기자가 말한 것처럼 마케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거를 셀링을 하려면.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좀 읽고 좀 써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마트나 백화점을 요즘에는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은 구배를 많이 하니까. 맞아. 네. 그래서 이 책은 특히 오프라인 그런 특히 면대면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될 만한 책인 거죠. 그래도 뭐 요즘 뭐 인터넷 쇼핑몰도 이렇게 페이지 구성이 엄청 중요하다고 맞아, 하니까 중요하죠.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있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뭐. 근데 뭐 새롭고 재미가 없다고 백 기자가 말했는데 되게 백 기자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평소에 이렇게 뽐뿌를 넣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펌프를 넣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매 욕구를 그래. 불어넣는 남들에게 구매 욕구를 그렇게 불어넣는 데는 별로 소질이 그러니까 없고. 제가 뭐를 사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줄 때, 그래. 아니 그냥 좋다고만 얘기하면 되는 거 그러면 아니에요? 안 되죠. 딱 후크가 있어야지. 책을 한 번 더 정독을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네, 사는 건 쓰는 돈을 쓰게 되지만 팔면은 돈을 버는 거니까 우리는 파는 하긴 저 방법을 당근마켓에서 잘 못 팔잖아요. 맞아요. 당근마켓도 진짜 잘 파는 분들 있어요. 제가 제 지인의 지인인데 그분이 여자분들은 옷이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그분이 당근마켓에 옷을 너무 많이 팔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어느 날 당근마켓에서 마네킹을 사가지고 거기에 입혀가지고 조명을 잘 쬐서 쫙쫙쫙 해서 올렸대요. 그래. 또 훨씬 잘 팔리고 가격도 더 조금씩 올렸는데 더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 버는 분들은 어딜 가도 재주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다 나온 그런 법칙이긴 근데 막 하네요. 백희영 기자 뭐 이렇게 어디 널브러는 그 티셔츠 전 막 다림질도 안 하고. 네, 그거 깎아주고 올려도 안 팔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파는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을 저희들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좀 소비자를 잘 아는 분이 쓰셨겠네 이런 거를 저희가 배울 수 있으면은. 그쵸. 이 책을 쓴 분이 이랑주 한국 VMD 협동조합 이사장이라는 분이신데 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13년 넘게 여러 백화점에서 근무를 했었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마음이나 아니면은 뭐 경영하는 분들의 마음을 좀 꿰뚫어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자인이 그냥 보기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뻐 보이는 거가 다가 아니라 실제 매출하고 이어진다. 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고요. 당연한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이 책을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 뭐 이런 거죠. 약간 애플스럽네요. 그쵸. 백화점 출신이라는 게 딱 이 책을 쓸만한 분인 게 백화점이 소비의 성전 아닙니까? 아, 그럼요. 모든 소비시키는 기술의 집약체잖아요, 거기가. 전 백화점이 너무 좋아요. 백화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백화점 1층 들어가면 위축된다고. 특히 남자들이 특히 그렇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 자체가 대단한 게 들어가는 순간 나한테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날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기운을 내뿜는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저보고 돈 쓰라고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약간 위압감이 그렇죠. 있어서 그런 거죠. 1층에 있는 브랜드들은 그렇죠. 대부분 엄청 비싼 브랜드니까. 아니 무슨 내가 그 용산상가 그런 데라고 용산상가요? 예를 거기 들면은 가서도 위축되세요? 거기는 위축될 수 있죠. 거기는 그 형님들도 계실 아니 수도 그거는 있고. 다른 의미의 위축. 거기 안 가봤죠. 분위기가 진짜 요즘은 좋아졌어요. 무서워요. 옛날에 갔을 때는 진짜 무섭더라고. 근데 또 그거랑 또 다르게 이쁘게 해놨지만 나를 위축시키는 뭔가 기술이 있다, 포스가 있다. 그게 뭔지를 알면 좋은 거죠. 그렇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의 흥미도 좀 끌고 저 스스로도 책을 좀 더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 좀 새로운 방향으로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뭐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이 책에서 꼽은 9가지 법칙에 해당을 하는지 그걸 좀 유념해서 읽었어요. 아 이제 백 기자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를 대입했다. 그쵸.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원픽이 가능한가? 원픽 너무 어려워. 그러면 근데 네. 일단 저보다 두 분이 먼저 말해주세요.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으신지.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뭐 역시 애플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앱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진짜 알죠. 왜냐면 굳이 회사 노트북을 맥을 쓰잖아요. 그거는 정말 회사 프로그램도 깔리지도 않는데.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그러니까 지금 남궁 기자가 그
맥이라서 프린트 드라이버가 안 깔려요. 맞아. 그래서 맨날 저보고 프린트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영원한 외국인이야 나는. 옆에 사람을 괴롭혀. 갖가지 프로그램을 다 깔고 그 직장인분들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디자인이나 영상 쪽 직장 아니면은 맞아. 다 아실 거예요. 이 맥을 쓰는 게 거의 안 얼마나 썼죠. 고된 길을 걷는 건지. 그렇죠. 아 근데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맥이 처음 나와가지고 은색이 아니라 그 화이트 맥 기억나세요? 노트북인데 알죠. 하얀색이었어요. 진짜 옛날 맥. 근데 그거 진짜 무겁잖아요. 맞아. 그거 들고 다니다가 허리 디스크 걸렸어요, 진짜로. 허리 디스크가 걸렸다고요? 네, 그거 들고 힐 신고 다니니까 맨날. 아 힐까지 신으면 걸릴만 하네. 진짜로 맨날 한쪽에 핸드백 메고 이렇게 무거우니까. 고생했어. 진짜로. 아 저는 아직도 남국민 기자가 애플 핸드폰에서 삼성 핸드폰으로 바꾸면서 아 정말 1년 차 때인가 막 그니까 쉽지 한타했던 않았어. 게 기억나요. 쉽지 않았어요 진짜. 아니, 그 뭔가 뭐 그게 브랜드에 대한 뭔가 충성심이니까 그런 저요. 거니까. 그럼 애플도 이따 좀 분석을 해보고 윤 기자는요? 대답이 없어. 그래.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할 좀 그런 거죠. 아니요, 저는 여러분 저기 대본에 저는 벤츠요라고 써 있는데 저는 벤츠를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 그럼 진짜로 좋아하는 브랜드는 뭐야? 근데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노브랜드 좋아하는구나. 노브랜드. 배경을 설명을 자취생이라서. 해드리자면 무인양품. 아니, 노브랜드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노브랜드도 있긴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 노브랜드 좋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무인양품 되게 좋아합니다. 그 자주.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멀멀한 그냥. 뭐 이따가도 그런 얘기도 해보죠. 내 마음엔 안 들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경을 아셔야 될 게 이제 녹음하기 전에 백 기자가 이걸 물어봤어요, 저희한테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냐고. 근데 저희가 지오다노를 좋아한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지오다노를 지오다노 지금. 좋아하세요? 네? 지오다노를 지금 약간 비하하는 거야? 지오다노에서 옷을 많이 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명품 브랜드 막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러니까. 물론 다이소도 브랜드인가요? 다이소는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다이소 브랜드가 아니죠. 다이소 믿진 근데 않지만 다이소는 웃긴 게 지금 보니까 이 9가지 법칙을 다 반대로 시행하고 있는 다 반대로 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이건 그러니까 백화점 MD가 말하는 잘 팔리는 것들이 약간 비밀이고, 고급화된 브랜드 중에 잘 팔리는 것들의 유일한 비밀이 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비싸서 잘 팔리는 것들도 많죠. 그것도 그렇지. 이거는 약간 틀에 이탈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자동차 그 부서를 했었잖아요. 자동차 부서를 했었죠. 근데 자동차 부서에서 제가 적응을 제일 잘 마음에 못하니까. 들었던 게 어디예요? 저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자동차 브랜드. 마음의 브랜드. 저는 사실 드림카가 뭐냐 그러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아우디 A8입니다. 정말 자기 같은 거를 꼽네요. 아우디 A8 무시하세요 지금?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느낌이. 근데 약간 그 선호 연령대를 놓고 보면 아우디가 약간 좀 더 올드한 편이긴 올드한 하죠. 편이죠. 아니 근데 왜냐하면 제가 차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되게 이제 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A8 스파이더가 3억짜리 스포츠카거든요. 근데 아우디에서 만든 건데, 근데 되게 알아요. 본네트가 이쁘게 빠져서.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저희 백 기자는 그러면 좋아하는 브랜드가 어디입니까? 저는 브랜드가 너무 많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근데 이 책에서 나온 브랜드 중에 하나를 좀 꼽아본 게 티파니예요. 제가 진짜로 좋아하기도 하고, 네. 아무튼 이 9가지 법칙에 다 걸맞는 게 티파니여가지고 일단 티파니를 골랐는데, 뭐 아무튼 티파니, 애플, 벤츠 등을 좀 한번 완전 해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가 다양하네요. 분야가 다양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쵸. 그게 더 재밌겠죠. 그냥 9가지 법칙을 막 나열하는 것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 9가지 법칙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씩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데 일단 설명은 좀 하고 갈게요. 부제하고는 좀 다르게 9가지가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반복되는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보니까 크게 6개인데 색상, 비율, 빛, 각도, 거리, 구조, 가치, 뭐 이렇게 6가지. 거의 논문을 쓰셨네. 그쵸. 근데 되게 쉬워요 사실. 그러니까 그 가치 빼고는 좀 더 DP? 그쵸. 좀 더 디스플레이에 DP와 관련된 거예요. 거고. 네. 시각화. 일단 그러면 하나씩 가봅시다. 네, 일단 하나를 먼저 놓고 하나씩 가볼게요. 티파니 하면 떠오르는 색? 민트색. 그쵸. 엄청 화사한 민트색. 맞아요. 그거에 티파니 블루라고 불리는 색이에요. 티파니가 그 귀금속으로 유명한 그 브랜드. 그쵸. 티파니앤코. 티파니앤코. 그 티파니앤코가 다이아반즈로 유명한. 요번에 아마 백 기자가 뽑은 거는 최근에 결혼을 해서 그런 게 아닐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여자들의 로망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그 민트색 박스에 대한 로망이 있단 말이죠. 맞아. 예비 신부들은. 그래서 OST도 민트색이긴 하지만 OST? 아 OST가 그 대학생들이 주로 부르는. 아 정말 뭐 격 떨어진다 이런 저 OST 정말. 무시하세요? OST 얼마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데? 저 대학교 1학년 때 OST 끼고 다녔습니다. 대학생 때 많이 끼죠. 많이 끼죠. 네. 아무튼 그 티파니 블루라고 할 만큼 색깔 자체가 딱 그 정해진 색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티파니 블루라고 하면 모두가 그 터코이즈 색을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터키석 색깔이라는 터콰이즈란 뜻인데 원래는 12월 보석이에요. 터키석이. 근데 이 시그니처 컬러가 너무 유명해서 어디를 가도 민트색 그 박스를 보면 OST가 아니라 티파니가 떠오르는 거죠. 옥색이잖아. 그래요. 옥색이고 근데. 아 옥색? 옥색이죠. 근데 사실 좀 솔직히 그런가? 옥색이 맞죠. 아 근데 웃긴 얘기가 있다. 그 며칠 전에 네. 유재석 씨 나오는 그 프로그램 뭐죠? 유퀴즈? 유퀴즈. 아니 놀면 뭐하니에서 아, 네. 팔찌를 받아가지고 그게 네. 막 몇 천만 원짜리로 엄청 소문이 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좀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그 이유가 민트색 박스를 줬기 때문이에요. 엄정화 씨랑 이효리 씨가 줬대요. 근데 그게 민트색 박스가 티파니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그걸 검색해서 엄청 비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박스 이제 색깔만 보면 그치. 다 티파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티파니뿐만이 아니에요. 유명한 뭐 보석상이나 명품들은 다 색깔이 있죠. 에르메스. 주황색. 그쵸. 그렇죠. 그거 주황색. 박스만 봐도 막 흥분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일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막. 주황색 에르메스 박스로 일일이 겹겹이 쌓아서 그걸 크리스마스 트리에 쫙 둘러서 아. 인증샷을 찍는 게 또 그래서 유행인 거죠. 그걸 노리고 저기 집에 있는 열심히 했지만 저는 그 색깔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더군다나 에르메스도 아니고. 그래서 그 청소하러 오신 분이 다 치웠다며. 그러니까. 왜 널 불어놨나 보다. 박스들을 딱 봐도 귀한 걸로 해놔야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에르메스로 해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백현 기자 집에 있는 그 박스는 전 아무튼 트렌드를 쫓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루이비통도? 루이비통은 그 갈색 밝은 갈색 아니에요? 아 근데 변했어요. 주황색이에요. 이제 모든 리뉴얼을 한 박스는 거예요? 주황색입니다. 오. 그럼 근데 에르메스랑은 또 색깔이 틀린 거죠? 같아요. 같아요. 그래도 같아요. 되나? 채도 거의 같아요. 어허.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렇게 했는지. 둘이 다른 회사인데. 그럼- 아 그러네. 이거 보니까 이거 그러니까 약간 좀 더 밝은 노란색에 가까운 그쵸, 것 그쵸. 같아요. 보면은 음. 에르메스랑 비교를 하면 샤넬은 검은색, 흰색. 검색. 그쵸. 검은색, 흰색. 까르띠에는 까르띠에? 까르띠에는 까르띠에는 잘 못 봐가지고 저도. 빨간색. 완전 새빨간색 아닌가요? 맞아요. 그쵸? 완전 본것 새빨간색. 같아. 그리고 표범. 그러니까 딱 기억에 남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도 모르겠네요. 아, 진짜 윤상원 기자는 조금 그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해요. 이게 교육의 영향. 이런 건 좀 알긴 알아야지. 그래도 뭐 딱 아무튼. 봤을 때 뭐. 뭔가 이렇게 뭐 아는 척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그럼요. 아무튼 이제 각 브랜드마다 인상에 남는 이런 이미지를 결정짓는 게 결국 가장 중요한데 가장 쉬운 게 색을 정하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포장지 전면이 티파니는 다 티파니 블루예요. 그래서 가장 아주 조그마한 싼 이어링을 사도 이 색깔로 박스에 뭐 그 종이백, 민트색 종이백에 리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색깔 하나만 딱 잘 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죠. 이제 우리 회사 색깔 뭐예요? 노란색, 밝은 노란색? 좀 주황색 아닌가? 주황색이랑 그러니까 노란색이랑 봐봐, 이게- 좀 섞여. 그러니까 저희가 또 최근에 로고가 리뉴얼을 바뀌었으니까요. 예. 근데 우리만 이제- 아직은 우리만 아는 사실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말고 다들 모르시잖아요. 그게 기억에 딱 안 남아서 그래요. 이게 음. 색깔만 정한다고 기억에 남는 건 근데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엄청난 리뉴얼인데 우리도 약간 알게 모르게 갑자기 어느 날 발표가 돼가지고 맞아요. 물론 우리한테 설문조사하고 할 건 아니지만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약간 근데 잘 모르겠는 아직 거죠. 대외적으로는 노란색으로 알고 있지 않나? 아무 뭐 다들 크게 관심 없는 내용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죠. 아무튼 네. 네. 아무튼 근데 이게 이미지에 맞게 색깔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도 로고가 있는데 저희는 진초록색이거든요. 진초록. 학교라는 게 완전 초록색. 이화여. 대학교 네, 대학교가 진초록색인데 네. 그게 만약에 막 핫핑크였으면 좀 이상할 것 같잖아요. 핫핑크 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티파니가 터콰이즈가 아닌 만약에 옐로우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좀 유치해 보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막 병아리 같은 색깔을 막 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색을 아까 남궁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법칙대로 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티파니 매장은 가보셨어요? 전 안 가봤어요. 백화점에 있는 걸 봤어요. 그렇죠. 근데 그 보면은 뭐라 그러지? 물론 사후적으로 생각한 걸 수 있지만 그게 완전
쨍한 민트색이다 보니까 뭔가 이런 밝고 뭔가 명랑하고 맞아요. 새로운 시작을 뭔가 딱 프레시한 느낌을 맞아요. 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결혼 반지를 주로 하는 건데 막 이렇게 어둑어둑하거나 고풍스러운 색이었으면 그쵸. 좀 이런 생기는 거랑 안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드리 헵번 그 맞아요. 이미지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인지 약간 티파니 그러니까 보석에 약간 그거를 레벨은 아니지만 만약에 나이대별로 좀 더 선호하는 보석을 꼽으라면 약간 20대, 30대가 티파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다른 걸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가벼워 보이잖아요. 사실 민트색이. 그쵸. 그러니까 딱 그 약혼 반지쯤에서 끝나고 그 다음 거는 약간 뭐 까르띠에나 불가리나 뭐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거죠. 그런 갈등이 많다고 들었어요. 옛날에 옛날이 아니지. 그러니까 신혼 그 결혼을 할 때 장인 장모는 약간 불가리 이런 거 뭐 하라고 하고 선호하고 네, 하고 부부는 이제 그쵸, 신부는 티파니 하고 싶어가지고 맞아. 티파니 브랜딩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잘 돼 있죠. 결혼의 상징이고 오드리 헵번 이미지 사랑의 상징이고 말까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티파니 매장을 가보면 그 티파니 블루가 막 여기저기 배치돼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대 20대 5대 25대 70 5대 25대 70 그 법칙으로 배치가 돼 있거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많으면 안 된다. 투머치는 안 된다. 그렇죠. 투머치는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에뛰드하우스인데 에뛰드하우스 지금 보기도 힘든데 너무 그러니까요. 약간 너무 아무튼 핑크색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매장에 가보면은 핑크 에뛰드하우스는 기억이 나는 게 그 2010년대 초반에 그때가 이제 로드샵의 전성기였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죠. 저희 학교 앞에 이제 에뛰드하우스에 있어서 그냥 거기 화장품 뭐 수분크림 이런 게 잘 맞는 게 있어가지고 저도 그냥 갔거든요. 꽤 잘 만들어요. 근데 저는 왠지 가면 안 되는 느낌이에요. 약간 거기 너무 공주하고 실제로 공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날 공주님이라고 부르 진짜로. 규칙인가 봐. 그 둘밖에 없는데. 그거 최근에 저기 장성규 아나운서가 알바한 곳 아닌가요? 공주님이라고? 맞는 에뛰드하우스 것 같아요. 아직 근데 에뛰드하우스가 쓰시겠죠? 나중에 색조로 다시 부흥을 해가지고 잘 나가요. 괜찮아요. 그 막 노래도 나와요. 여기 막 발랄한 노래도 나오는데. 맞아요. 근데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약간 대학교에서도 대학교 1, 2학년 때만 가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3, 4학년 이후에 못 가겠다 근데 이러긴 에뛰드하우스가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화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완전 딱 10대 그런 데를 취향이야. 가는 거죠. 마동석 씨가 나와가지고 막 광고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핑크색을 막 난리를 쳐놓는데 그게 너무 유치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색 배치를 잘 해야 우아하고 눈에 띄는데 이제 매장을 다 한 컬러로 통일을 시켜버리면 오히려 반감이 든다는 거죠. 제가 엄청난 비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저희 직독잡설 로고를 보면 5대 25대 70으로 만들어졌어. 제가 이거 진짜 그걸 생각하고 만든 거라니까요. 진짜로요? 물론 막 뭐 별거 아니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로고 다 핸드폰 보시면은 딱 나오잖아요. 지금 빨간색에 하나 포인트가 있고 이 3색이가 이게 누렁색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허연색. 굉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인상 깊게 읽은 거예요. 물론 이 부분밖에 안 읽긴 했는데 제대로 굉장하네요. 실생활에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네. 근데 그래 저희처럼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네요. 자, 아무튼 또 뭐가 있나요? 다음엔 색깔이랑 비슷하지만 좀 다른 조명인데요. 빛의 온도를 잘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도 호텔 화장실 조명이 제일 셀카가 잘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각 매장이나 물건에 어울리는 그런 조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보석상 티파니 같은 데 가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명품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은 매대 위에 가방에 놓여져 있는 부분에 핀 조명이 딱 떨어지는 거죠. 맞아. 그럼 이제 그걸 보고 나한테 꽂히는 거죠. 저 가방은 내 거다. 제가 나를 부른다. 보석은 더한 거죠. 이제 더 반짝거리게 보여야 되니까 보석 매대 자체에 엄청 강한 그 조명을 하얀색 조명을 막 쏴요. 그래서 다이아가 원래도 빛나지만 더 빛나 보이게. 약간 진짜 눈이 멀겠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빛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우리 모두가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고급질수록 어둡잖아요. 호텔 로비나 뭐 백화점이나 명품 매장 다 눈이 편안한 주광색 조명인데요.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스튜디오도 약간 되게 아늑해요. 아늑하고 그런 느낌의 주광색 조명을 쓰고 있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막 미도파? 이런 데 보면 미도파. 이게 언제 난 미도파 안 가봤어. 그 정도는 아니야. 미도파라니. 한 살 차이인데 너무
근데 아무튼 그때는 형광등으로 된 백화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마트 같은 데는 형광등을 쓰잖아요. 그렇죠. 뭐 수산물이나 이런 거 보면은 더 이렇게 싱싱해 보이게 형광등을 많이 쓰는데 사실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밝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면 훨씬 어두워요. 그래요? 몰라요? 아니 뭐 미국 그렇게 뭐 미국은 조명비까지 생각 안 형광등을 해가지고. 잘 안 써요. 아 그렇구나. 다들 간접 조명을 되게 많이 쓰고 약간 직접 조명을 별로 안 쓴단 말이에요. 스탠드가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한국에는 이렇게 벽에 있는 스위치를 딱 키면은 형광등이 켜지는데 거기는 벽에 있는 스위치를 키면은 그 매립 조그만한 매립 조명이라 그래야 되나? 맞아요. 우리 집에 있는 거.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아. 많이 있거든요. 여기저기 조그마한 게 많은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이게 고급질수록 어둡다는 공감이 가는 게 그 포시즌스 호텔 1층 어둡죠. 가면 엄청 어둡잖아요. 맞아요.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좀 이렇게 맞는 말인 것 같아. 맞아요. 우리나라 특급 호텔들 뭐 신라 호텔이나 뭐 하얏트나 뭐 또 뭐 있죠? 롯데나 이런 데 다 가봐도 다 어둡고 약간 밝진 않죠. 백화점도 보면 백화점도 알게 모르게 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있죠, 약간 있죠. 그런 그냥 좀 이렇게 평범한 조그마한 도시에 있거나 이런 데는 들어가면 쨍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왁자지껄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진짜 고급 뭐 갤러리 압구정 갤러리아나 이런 데 가면 그니까 이런 거라니까요. 롯데백화점도 그 어디죠? 잠실? 에비뉴엘? 잠실 에비뉴엘이나 롯데 본점 같은 데 가면은 다 막 명품 매장이 있고 되게 어둡잖아요. 근데 거기 어디죠? 뭐 청량리에 있는 롯데백화점 가보면은 맞아, 맞아. 롯데 아울렛처럼 막 그렇죠. 거기는 맞아, 진짜. 아울렛처럼 엄청 해놨죠. 하네요. 어디까지가 마트 그거 다 붙어있거든요. 그 청량리 제가 왜냐면 학교 주변이라 잘 아는데 여기까지가 마트인지 여기까지가 백화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도 우리보다 좀 어둡고 집도 우리보다 어두운 경향이 있어서 실제로 백화점 가보면 우리보다 더 어두운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랬어요. 그리고 음식점도 그러잖아요. 그 맞아요. 음식점들 다 따뜻한 조명 쓰는 게 그렇죠. 원래 음식 사진 찍을 때도 좀 화이트 밸런스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훨씬 맛있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걸 많이 그러니까 활용한다. 우리나라도 순댓국밥집 가면은 형광등을 쓰지만 스테이크집 가면은 되게 어두운 조명을 쓰잖아요. 그 순댓국밥집 같은 데 어둡게 하면 안 돼. 거기 다 취해서 가가지고 어두우면 막 쓰러질 수 있어. 그쵸.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안 쨍해야 돼.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매립 조명도 요즘에 유행하는 게 천장 우물 조명이나 아니면 하나씩 박는 그런 동그란 조명 같은 거를 몇 개를 침실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두는 거죠. 그러니까 형광등 조명을 킬 일이 없어요. 요즘은 아파트 단지도 보면은 대부분 하얀색 형광등보다 주광색 조명이 맞아.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간접 조명을 많이 쓰더라고. 맞아요. 보면은 인테리어. 그 요즘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그 레일 달아가지고 맞아요. 위에다가 레일 조명. 이렇게 레일 조명 해가지고 한 대 다 이게 주광색이고 그 가운데 메인 등 안 켜고 그것만 이렇게 켜놓고 뭐 이렇게 음악 틀어놓는다든지. 그게 고급 단지일수록 더 그렇고요. 아니 근데 이제 그게 고급스럽게 보이는 거는 저희가 귀납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조명이 좀 덜 매립이 되고 이게 주광색이면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눈이 가장 편안한 그런 조명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범위가 있는 거죠. 레인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그걸 무시해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들 세대 보면은 야, 눈 나빠져, 밝게 봐 하면서 막 형광등을 막 켜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로는 그게 눈을 오히려 편안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을 수 있는 게 저희 아이폰이나 앤드로이드 쓰면 밤에 그 나이트 모드 이런 거 키면 맞아요. 그 이렇게 약간 누래져요. 맞아요. 밤에. 그래서 처음엔 이게 이상한데 그러더라고요. 그거 처음에 너무 쨍하면은 이게 뇌가 이제 좀 쿨링이 돼야 잠이 오는데 밤에도 쨍한 걸 보면 이 쿨링이 잘 안 된대요. 자극을 그쵸. 너무 많이 받아. 근데 이제 나이트 모드를 쓰면 잠이 잘 오고, 그래서 자기 전에는 다 그 간접 조명 하나만 스탠드만 켜고 좀 이따가 하면 잠이 잘 오는데 형광등 켜면 잠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예전에만 해도 그런 약간 인식이 없었는데 이제는 눈에 오히려 좋지 않다는 거를 다들 과학적으로 알게 되니까 맞아.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각도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자, 상품을 예쁘게 볼 수 있는 각도로 놓으라는 거고,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설명을 길게 하지 않을게요. 아 그러니까 잘 보이는 각도면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놓든 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조명을 잘 받는 각도라는 거죠. 아 얘네들도 조명바를 잘 받게 해야 그렇죠. 된다. 우리도 셀카 찍을 때 각도가 그쵸. 중요하잖아요. 아 그런 그래서 것들이. 그런 뭐 샤넬 이런 매장 밖에서 보면 이렇게 가방들을 이렇게 약간 뭐라지 배치를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하면서 이렇게 맞아요. 조명도 쬐놓고 그렇게 하더라고. 조명과 함께 음. 그 딱 떨어지는 조명과 함께 걔가 제일 예쁜 그 각도의 조명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도 셀카를 찍을 때 우리 바로 위 정수리에서 조명이
딱 떨어지면 안 예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피팅룸 같은 건데 피팅룸의 조명을 너무 우리 정수리에서 떨어지게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옷을 사려고 들어갔다가 와 나 너무 늙어 보인다 하면서 그냥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맞아. 피팅룸에서 옷 입으면 엄청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게 조명을 은은하게 줘서 이제 그러는 거죠. 피팅룸에서 셀카 많이 찍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저는 아베크롬비라고 왜 네. 되게 유명한 미국 그 브랜드잖아요. 네. 아베크롬비가 우리나라에 맨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가로수길에 매장을 열었어요. 네. 거기 피팅룸이 진짜 유명했던 거 알아요? 그래요? 셀카가 잘 셀카 나온다고. 그렇구나. 근데 거기가 진짜 어둡거든요. 선진 기술인 거죠. 네, 선진 기술인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한 게 각도랑 색이 중요한 게 그 아웃백이 원래 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난리 났었다가 거의 망했거든요. 그쵸. 그 비슷한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 다 망했는데 부활을 한 이유가 망한 이유를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셀카 이게 사진이 너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조명 같은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프렌들리하지 않다는 거 사진에. 근데 요즘에 아웃백 가면 딱 그 은은한 조명 이렇게 딱 맞춰서 내려와 사진 찍으면 굉장히 스테이크가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요? 네, 저도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미국식이니까 막 엄청 넓고 그냥 쨍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조명이 내려오면서 그 음식 주변에만 이렇게 조명을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SNS 프렌들리하게 바뀌면서 더 뭔가 붐이 되는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갑자기 아웃백 먹고 싶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색깔, 조명, 각도까지 했고 거리가 있네요. 거리는 뭔가요? 상품 간의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고급스러운 매장일수록 상품 간의 거리가 넓어진다. 그러니까 티파니에서 다이아 반지가 막 타닥타닥 붙어 있으면은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백의 미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공간을 낭비한다 싶을 정도로 널찍이 이제 둔다는 거죠, 보석들을. 애플 매장 가면 다 그렇게 생겼는데. 맞아요. 이 책에서도 이제 애플이 거리두기를 잘하고 있는 그런 사례로 소개를 하는데 애플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남기자가 설명을 이거는 해주시죠. 제가 굉장히 잘 알죠. 이거는 근데 애플은 그 딱 그 느낌이 저는 옛날부터 생각하는 게 그 성당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당? 제가 성당은 안 다니는데 성당을 보면 빛이 쨍하게 들어오는데 그 빛이 모이는 부분에 그 제단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무슨 십자가나 이렇게 상을 딱 세워놔요. 맞아요. 그 외에는 좀 이렇게 비워놓거든요. 그쵸. 그 거리두기를 하면서 빛이 거기 딱 들어오면서 그걸 딱 모시듯이 하는데 그 모시듯이 한다. 제 신전같이 해놓은 신전도 그러잖아요. 빛이 들어와서 딱 하는데 가로수길 가면은 새로 나온 아이폰을 이렇게 비스듬히 올려놓고 거기 살짝 높이 해놓고 빛이 거기 딱 맞춰져 있거든요. 그 주변에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들어가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를 잘 못 보게 되거든요. 애플도 그렇다고요? 네, 왜냐면 딱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면 정면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딱 한 가지 제품에 대해서 포커싱을 해놓고 벽면에나 자잘자잘하게 막 이런 스트랩 이런 걸 해놓는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그 메인 상품만 딱 이렇게 집중을 시켜놓는 게 있어요. 보면 확실히. 근데 그냥 리셀러 샵은 그냥 막 배치해놓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 거 말고도 이제 모든 물건이 애플은 보면 16cm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 작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사이의 거리가 최소 16cm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 이게 그런 거리가 있어야만 자연스럽게 이 물건을 만져보고 싶게끔 만든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저기 갤럭시, 그러니까 그 삼성 디지털 플라자나 그 애플 비교해보면 비교를 해봤을 때 삼성은 이렇게 노트북을 다닥다닥 붙여놨잖아요. 맞아요. 애플은 그렇게 안 해놓는 게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그쵸. 거네요. 물론 모델 자체가 삼성이 많기도 하지만 어쨌든 배치 전략이죠. 그쵸. 제가 그 스피커를 사려고 직접 스피커 들어보려고 해서 매장을 갔었는데 이마트 갔는데 한 그 매대 안에 스피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뭘 봐야 될지 모르겠고 별로 안 귀해 보여. 그거 하나하나가. 근데 그래, 맞아요. 뭔가 어디 좀 더 이제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샵을 따로 갔는데 거기는 이렇게 하나의 스피커를 귀하게 모셔놨거든 하나씩. 그러니까 뭔가 더 집중해서 듣고 싶고 뭔지 모르겠지만 더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진짜 좋아 보이는 것들이죠.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애플 얘기는 이따 가치관 얘기를 할 때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 그 아까 윤 기자가 좋아하지만 실제로 엄청 좋아하진 않는 그 벤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요. 벤츠를 입고 있었는데 네. 벤츠 하면 떠오르는 색은 없지만 대신 기억에 남는 그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벤츠 로고. 그쵸. 삼지창. 그 맞아. 삼지창인데 그 색이 아니라면 이런 기억에 남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고급 차들은 그런 게 다 있어요. 벤츠, BMW, 테슬라, 롤스로이스, 벤틀리. 전 벤틀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어떠세요?
뭘 어때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기억에 남는 남냐고요? 거. 네. 요즘은 테슬라가 그렇죠. 제일 그렇죠. 그 인식 테슬라? 딱 보면은 딱 눈에 들어오죠. 요즘. 그게 잘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우와 테슬라다 했는데 요즘 많이 보이잖아요. 너무 그죠, 많이 너무 보이죠. 그리고 테슬라가 별로 안 비싸요 생각보다. 맞아요. 5천만 원? 안 해. 5천만 원 안 돼요. 맞아요. 그 제일 낮은 급은 그 정도 안 하죠.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중형차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보면 그냥 약간 개구리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 맞아요. 뭐 그렇게 고급. 근데 테슬라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난리였어요. 뭐 한국 1호 테슬라니 맞아. 막 이래서 그렇죠. 그때는 진짜 더 멋있어 보였는데 근데 이번에 또 모델 뭐 X인가? 모델 Y 모델 Y가 새로 나온다고 하니까. 더 저렴하다 그러던데. 아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는 저렴해야 돼요. 그래야지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명품 차를 만들긴 좀 힘들 거예요. 그 아무튼 그렇게 또 아무튼 이제 벤츠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네. 벤츠 매장에 가보셨죠? 네 가봤죠. 이제 가보면은 저도 청담에 있는 벤츠 매장에 갔었던 것 같은데 가보면은 그 동네에 있는 현대나 기아자동차 매장에 비해서 차들이 되게 널찍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현대 뭐 저기 뭐 아무데나 가보면은 이렇게 네. 딱딱 붙어 있잖아요. 한 그 공간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급 브랜드일수록 더 그렇거든요. 그렇군요. 지난번엔 포르쉐 매장을 갔었는데 네. 거기는 청담에 있는 매장인데 1층에 차가 2대, 2층에 3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참 위화감이 느껴지네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위화감이 느껴져요. 어. 근데 이제 반면에 제네시스 청담 매장을 갔거든요. 네. 거기도 나름 핫한 되게 플래그십 매장인데 네. 한 층에 막 4-5대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네시스라고 해서 되게 고급 브랜드인데도 포르쉐보다 뭔가 차 한 대 한 대가 아까 남궁민 기자 얘기한 것처럼 되게 귀해 보이진 않는달까? 그런 그쵸.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책이 제목이 팔리는 것들의 비밀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그쵸. 것들의 비밀이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제가 예를 장사를 해도 막 내 물건들 다 막 자랑스러울 거 아니에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 테니까 그러면 막 한 매대 다 올려놓고 싶을 텐데 그거를 좀 안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공감이 가는 게 저는 요리를 하다 보니까 고기를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사거든요. 그러면은 뭐 고기도 요즘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사시는데 파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막 이 부위도 좋은 부위고 특히 많이 팔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들어가면 뭘 살지 고민하다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가는 데는 딱 몇 가지 몰라. 토마호크 하나, 뭐 예를 들면 양 다리 하나 이렇게 탭당 몇 개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는 좀 더 자신이 있나 그런 게 되고, 그러니까 온라인몰조차도 그렇게 좀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심리학 이론에서 뭐 예를 들면은 10가지가 있고 3가지가 있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 그 3가지일 때 사람들이 선택을 훨씬 많이 해요. 맞아. 하나를 사는 게 3가지일 때 사는 게 훨씬 많고 10가지보다는 그러니까 선택의 그 폭이 너무 넓어지면 오히려 못 산다는 거죠. 백종원 씨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메뉴 다양하면 메뉴 다양하면 메뉴 싫어하시잖아요. 다양하면 뭐, 물론 그건 좀 다른 이유지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각화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거리를 멀찍이 떨어뜨려 두고 조명도 중요하고 조명을 잘 받는 각도도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1부에서는 저희 3명이 각자 좋아하는 브랜드 그 중에서도 이제 백 기자가 가장 좋아하는 티파니를 두고 책에 근거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2부에도 이어서 저희 이제 브랜드,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